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뜻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일반각, 사분면의 각, 두 동경의 위치관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각입니다. 자, 일반각 하기 전에 양의 각, 음의 각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을 잴 때 기준선이 되는 것, 우리가 이걸 시초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시초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움직이는 각, 이 움직이는 선을 동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1, 2, 3, 4분면으로 움직이는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의 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4, 4분면, 3, 4분면, 2, 4분면 역순으로 움직이는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음의 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4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초선 출발선에서 동경이 예를 들어서 30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각을 보면서 각이 30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 왔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얘는 30도에다가 360도를 더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바퀴를 돌아서 현재 동경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2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30도 더해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거는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초선으로 동경이 30도라는 각만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고 이 각을 우리가 30도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 자체를 우리가 36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 이런 형태로 써주는 각, 그러니까 n 형태를 집어넣어서 써주는 각, 이런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반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4분면의 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좀 전에 그랬던 겁니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 있는데 1, 4분면의 각은 0도부터 90도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각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일반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제1,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0도와 90도 사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360도 곱하기 n 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한다면 역시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90도에서 180도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3, 4분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80도에서 270도라고 하면 안 되고 360도 곱하기 n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4, 4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되겠지만 문제의 조건에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서 있는 자리가 알파가 서 있는 자리나 베타가 서 있는 자리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파는 시초선에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베타도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알파에서 우리가 베타를 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알파가 한 바퀴 더 돌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타보다. 그럼 둘 사이의 차이는 얼마가 나느냐? 한 바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빼면은 한 바퀴 차이 나니까 360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몇 바퀴 차이가 나는지 모르니까 일반각으로 곱하기 n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원점의 대칭이다 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에 있다 라고 표현하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알파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고 베타가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도 차이가 납니까? 요만큼 평각 180도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몇 바퀴 서로가 더 돌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만약에 베타가 한 바퀴 더 돌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n이 아마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원점의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베타라는 동경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x축의 대칭이니까 이 두 각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베타를 옮겨서 여기에 갖다 이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타와 알파를 결국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바퀴 360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 간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알파가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요만큼이라고 하면 y축의 대칭이다 보니까 이 두 각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를 살짝 옮겨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랑 베타는 합하면 18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선 y 꼴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베타고 요게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를 살짝 들어서 베타를 살짝 들어서 여기다가 옮겨 놓으면은 알파와 베타의 합은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60도 n 플러스 90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일 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타는 0도와 90도 사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60도 n 요거보다는 세타가 크고 360도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분의 세타라고 하니까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각변을. 그럼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120도 n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0도 n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숫자를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n에다가 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n에다 0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0도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그리고 난 다음에 3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0도와 30도 하면 이거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제 1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렇죠? 1사분면의 각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에다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n에다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12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자, 1을 집어넣으니까 120도 더하기 30도니까 15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120도와 150도는 뭡니까?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2사분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n에다 우리가 2를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2를 집어넣으면 24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그리고 그 다음에 240도에 30도 더해지니까 270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몇 사분면의 각이냐? 우리가 사분면을 생각을 해보면 0도부터 90도, 180도, 270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40도와 270도 같으면 이 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 3사분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n에다가 3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3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360도부터 시작을 해서 3을 넣으니까 39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한 바퀴 돌아와서 1사분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 1사분면.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1사분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분면은 모두 뭐가 되느냐?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0도와 90도 사이로 놓고 3으로 나눠주니까 0도와 30도 사이니까 1사분면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보면은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세타가 둔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한번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둔각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세타가 서 있는 자리나 6세타가 서 있는 자리나 위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각이 같다는 게 아니고 서 있는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몇 바퀴 더 돌았는지는 서로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6세타는 한 바퀴 더 돌아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타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몇 도가 됩니까? 한 바퀴 더 돌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36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했었던 것 뿐이니까 실제로는 몇 바퀴 더 돌았는지 모르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5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타는 얼마가 되느냐? 72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72도 n.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 안에서 세타 중에서 둔각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둔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90도보다는 크고, 둔각은, 그렇죠?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겁니다. 둔각은 180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n의 값이 얼마라야만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바로 n의 값은 뭐가 됩니까? 2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n이 2가 되어지면, 세타는 72도 곱하기 2가 되어지니까 144도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90도와 180도의 사이 값 둔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3번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 =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러한 각 중에서 세타의 각을 구하라. 이때 세타는 예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4분면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y = x의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직선 y = x를 먼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y = x의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각과 요 각은 같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칭시켰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번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 예를 들어서 4세타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2세타라고 한다면 그럼 2세타를 살짝 들어서 여기에다 옮겨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세타에서 2세타만큼 가니까 9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세타 플러스 2세타는 바로 뭐다? 90도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두 동경의 위치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 5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5번째 해당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플러스 90도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타는 6으로 나눠 주겠습니다. 6, 6이 30도 하니까 60도 곱하기 n 그 다음 플러스 6, 1은 6, 6, 5, 30이니까 15도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세타가 예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각이라고 하면 0도보다는 크고 예각은 90도보다 작은 각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n의 값이 첫 번째 0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세타는 얼마 나옵니까? 15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n의 값이 1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세타는 75도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n의 값이 2가 되어져 버리면 120도 더하기 15도니까 135도로서 둔각이 되니까 문제 조건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15도와 75도 이렇게 우리가 답이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